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리더의 자기 학습 6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가 리더의 자기 학습 6단계에 대해서는 과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식 8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려면 돈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동기부여가 되겠죠. 저기는 너무 사람들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세대의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도 동기부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 조심해야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조직에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하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매우 골치 아픈 일이에요. 누구는 도움이 되고 누구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하면 동기부여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반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아군과 적군이 나눠지는 형태가 돼버리죠. 이게 완전히 다른 회사나 다른 어떠한 단체, 마을, 각 국가 이렇게 되면 아주 적으로 구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같은 조직 같이 끌고서 나가서 혁신을 하고 변화를 주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트집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리더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그 조직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리더의 아주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리더십의 중요한 요인인데요. 어떻게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아예 배제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서 가든지 하는 것을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할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정치적인 측면을 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어떤 조직을 이렇게 구분을 한다든지 정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없이 잘해주거나 여러 가지 도와주거나 설득하거나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과 조직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나누고 세분화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리더의 전략이다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는 어떠한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그 조직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 금전적인 게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시간이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리더는 무엇을 높게 평가해야 되냐면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이 더 큰 중요한 자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가요? 리더는 중요한 사람을 잘 발굴하고 잘 양육하고 잘 보살펴서 회사에서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리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스스로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건데 리더한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인지를 시키지? 하는 것도 하나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다. 알겠어요. 그렇죠? 당신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리더한테 여러분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보이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리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포인트가 리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도 팔로워, 추종자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내 리더의 역할을 분신처럼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겠죠. 그리고 리더 자체가 이렇게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이 따라가게 되는, 추종자들이 따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리더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씩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조직을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변화시키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한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것만 나타나진 않아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보다 변화를 주고 나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부정적 관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이하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는 그 조직이나 그쪽에서 오래 몸 담았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 커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면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타협하려고 하기도 하고 비관적이 되기도 하고 절망을 하기도 하고 회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작은 성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희망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조금씩 희망을 갖게 돼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를
또 작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게 되고 그것으로 보면 잘 되겠구나 하는 낙관주의적인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헌신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변화의 관리의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죠. 이런 것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인데 많은 리더들 중에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변화를 한다고 해서 아주 큰 변화를 처음부터 시도하려고 하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작은 부분부터 변화를 주어서 작은 성과부터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가 된다면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작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죠. 이 변화는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는 데의 변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쁘게 변화하는 건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변화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더는 이제 격려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내, 포기하지 마, 아름다워, 넌 소중한 사람이야, 참 잘했다, 이런 참 잘했어요 라는 격려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더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새로 이제 조직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이벤트들이 발생하죠. 새로운 소식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조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줘야만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 추종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 부분을 새로운 소식이 발생할 때마다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리더가 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다 크든 작든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쉽지만 않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리더가 되면 그만한 가치가 만들어지는데 공헌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세워야 되고요. 그 비전에 전념을 하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 그 비전을 잘 세워야 되고 조직원들이 그 비전에 전념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매우 많다 하는 겁니다. 리더십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십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내가 리더자다 하는 부분을 갖겠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사색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외로운 그런 투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누구를 어떠한 임무를 맡겨야 되나 하는 부분도 매우 고민스러운 일이죠. 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막히지? 하는 부분들이 늘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늘상적으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더십 마인드다, 자기 컨트롤이다 하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조직 내 분위기, 그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냐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배려가 첫 번째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어야, 배려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정중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솔직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고, 비난하면 안 되고, 교육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신뢰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하는 겁니다. 자, 리더의 자기 학습의 6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과제로 나가니까 잘 들어서 과제를 잘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리더는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리더의 역량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리더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내 10년 후는 어떻게 되지?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서 10년 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라는 걸 늘 고민을 하죠. 10년 후는 어떻게 되지? 20년 후는 어떻게 되지? 30년 후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리더자가 자기 학습을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내 리더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자기의 10년 후의 리더자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부분, 조직이 10년 후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자 자체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리더자 자신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나는 부지런해. 나는 똑똑해. 나는 아는 게 많아. 나는 배려심이 많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 되는 거죠. 등등등 내가 리더로서의 강점이 뭐뭐가 있는지 쭉 한번 찾아보고, 리더로서의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게을러, 약속을 안 지켜, 이런 것들은 다 약점이죠. 우유부단해, 뭐 이런 것도 다 약점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이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거가 있고,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걸림돌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리더가 되기 어렵겠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리더가 되기에 용이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기회와 위협에 이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매일같이 선택을 하고,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매일같이 버리고 하는 것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든 고민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면 큰 배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행력이 중요하죠. 리더는 실행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실행력을 갖추어서 미친 실행력이다 라고 평판을 받을 정도로 실행력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실행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리더로서의 역할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선택도 할 수 있고 나쁜 선택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좋은 실행도 있고 나쁜 실행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실행을 안 하는 거, 결정을 안 하는 거. 이것이 가장 나쁜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피드백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리더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리더가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단계에서 피드백은 매우 중요하다. 피드백이 없으면 매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발전하려면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봤는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 롤모델을 찾고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모습의 얼굴이 내 모습이었더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종국에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을 따라가듯이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리더자의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리더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더자가 되는 그러한 자기 학습의 단계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을 이제 과제를 냈는데요. 과제를 안 올리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이제 작성을 해서 오늘이 이제 금요일인 수업이잖아요. 금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업로드를 해주면 되고요. 목요일 이후에 업로드를 하면 지각이에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하면 출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썼어요. 그러면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 점수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산점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수업이다 라는 겁니다. 카페 주소는 다 아시죠? 네이버에서 카페 명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면 되고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서 네이버 카페 중에 창업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주소로는 cafe.naver.com/unicorn5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자기
시간에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요. 일부 친구들은 다른 과정에다가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시간에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출된 현황이에요. 제출된 현황인데 나는 제출을 했는데 왜 체크돼 있지? 하면은 얘기를 해주시거나 하면 문자를 주면 돼요. 문자나 카톡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민영 학생 이제 2015-1936이라고 하는 학번의 강민영 학생이 2주차는 좀 늦게 냈고요. 지각이고 3주차는 아직 안 냈어요. 그리고 오지석 학생이 첫 번째 주차에 내지 않았는데 첫 번째 주차는 양식이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첫 번째 주차에 앉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내기만 하면 다 출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위태웅 학생을 아는 친구들은 과제를 한 번도 안 냈다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제를 내는 게 좋다. 그래서 지각을 3번 정도 하는 거는 성적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 이렇게 좀 늦게 내는 게 몇 번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늦었더라도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3주차까지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거에 영향이 없게끔 하려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아예 안 내버리면 결석이 되니까 F가 나가겠죠. 4번 결석하면 F인 거 아시죠? 그래서 위태웅 학생은 지금 영상 듣고 내용 맞춰서 작성해서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태웅 학생은 이걸 깜빡해서 늦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마 내겠죠. 그 다음에 이동우 학생도 작성해서 내면은 출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학생도 깜빡하고 아직 못 낸 것 같아요. 곧 내겠죠.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윤권 학생도 이제 깜빡 잊고 못 낸 것 같아요. 내시면 되고요. 방수민 학생도 똑같이 깜빡 잊고 못 낸 것 같아요. 내면 되고요. 아마 냈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서정주 학생 아는 친구들은 서정주 학생이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잘못 냈는지 아니면 다른데 블랙보드에 냈는지 거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주시거나 카페에다 냈으면 좋겠다 라고 친구들이 서정주 학생한테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이대성 학생, 정민규 학생, 조수아 학생은 깜빡 잊고 못 낸 것 같아요. 내겠죠. 그 다음에 홍성규 학생은 첫 번째 주차권 이제 늦게 이제 수강을 해서 이제 접근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요거는 작성을 해서 내면 출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찬 학생은 2주차 거하고 1주차 걸 안 냈어요. 이것도 작성해서 내면 첫 번째 주차 거는 좀 늦게 냈지만 이건 출석을 해줄 거고 늦게 내면 이건 지각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희준 학생 깜빡 잊고 이제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박기웅 학생도 다른 친구들이 확인을 해서 왜 안 냈냐 내라 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깜빡 잊고 아니면 다른 곳에 냈는지 확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박기현 학생, 박상혁 학생, 박재현 학생, 박환희 학생, 방호민 학생, 서재원 학생, 유승인 학생은 깜빡 잊고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영우 학생은
첫 번째 주차 거 제출하면 출석을 해줄 거니까 이거 제출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한주 학생은 2주차, 3주차를 안 냈어요. 첫 번째로 늦게 냈는데 이거는 출석으로 해줄 거니까 지각이 아니니까 지각을 했는데 늦게 냈는데 이거는 출석을 해줄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주차, 3주차를 안 냈어요. 그거는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한주 학생을 아는 사람들은 조한주 학생이 이제 복학을 한 건지 했으니까 이 친구한테도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2교시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